간단한 문제인데 청소년 지도 매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능이 아닌 것은입니다. 청소년 지도 매체는 매개적 보조 기능이 있고요. 정보를 생산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매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만 있는 거고요. 정보 전달 기능이 있고 학습 경험 구성 기능이 있고 교수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매개적 보조라고 하는 거 해설을 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이 지도자, 청소년 지도자와 청소년 간의 효과적인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매체가. 그리고 명료한 메시지나 변화 있는 영상의 전개, 각 매체마다 특수한 효과 등을 통해서 청소년의 참여 동기, 활동 동기 유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따라서 매체를 통해서 지도자와 청소년 간의 매개적인 역할, 이러한 보조 역할을 이 매체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답은 2번이 되는데요. 나머지 것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매체를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고 교수 기능도 할 수 있고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의 기능이 있겠죠. 전매학교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됩니다. 청소년 지도 매체의 일반적 기능은 전매학교가 됩니다. 저는 전달이 되겠죠. 정보 전달. 매는 매개 역할을 한다 이 말이고요. 학은 학습, 교는 교수가 되겠습니다. 암기법이라고 생각하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정보를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자, 2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2번 문제는 칙센마힐리의 몰입 이론에서 청소년이 몰입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에 몰입을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칙센마힐리의 내용에서 첫 번째, 수행 능력이 도전 과제보다 높을 때, 두 번째, 쉬운 도전 과제가 제시되었을 때, 도전 과제가 수행 능력보다 매우 높을 때, 이건 1번과 3번이 바뀌어 있죠. 4번은 활동 참여를 포기했을 때, 자, 수행 능력과 도전 과제가 균형을 이룰 때, 몰입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5번입니다. 자신의 수행 능력과 도전 과제가 균형, 조화를 이룰 때 훨씬 더 몰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몰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를 골라라 라고 하는 것인데 답은 5번이 됩니다. 해설을 잠깐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보시죠. 방가로 2번에 보면 몰입 경험의 9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도전과 수행 능력의 균형감입니다. 그 다음에 분명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몰입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명확한 피드백, 그 다음에 수행 중인 과제에 대해 집중하는 거죠. 집중력이 당연히 몰입이니까 통제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에 의해서 통제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 주도적이 되었을 때, 외부 통제가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통제가 이루어졌을 때 몰입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행위와 인식의 일체감, 자의식의 상실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 청소년 자신이 활동 과제와 하나가 되거든요. 하나가 되기 때문에 자아의식이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적 시간 개념의 상실. 우리가 시간적으로 어떤 것을 몰입하게 되면 시간이 흘러가는 걸 몰랐다.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 라고 말을 하죠. 이게 이제 양적 시간 개념의 상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몰입 상태에 있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목적성입니다. 미래 보상이나 혜택보다는 활동 그 자체에서 보상을 받는다. 그래서 자기 만족감이란 말을 많이 쓰죠. 자기 목적성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9가지의 내용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찾는 것이었네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3번 들어갑니다. 문제 해결 학습에 관한 설명입니다. 문제 해결 학습이란 게 있어요. 학습 중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를 매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 해결 학습을 할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제 해결 학습을 할 때요. 앞으로 실생활에서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그 문제, 그런 것들을 매개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아닙니다. 제가 어떤 A라는 청소년을 지도하고 있어요. 지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경험했던 문제라든지 앞으로 실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요. 청소년들의 지적, 기술적 태도 변화 도모하는 거고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흥미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자, 2번이 답이 됩니다.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꼭 유념해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23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24번 문제 들어갑니다. 청소년 지도 방법 중에 집단 중심 지도 방법이 아닌 것은입니다. 우리가 이제 되게 집단 중심하고 개인 중심이 가장 많이 나와요. 자, 도제학습이 있습니다. 이 도제학습은 개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도제학습은 개인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소집단 토론, 공개 토론,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 다 토론 기법이고요. 이건 소집단입니다. 필립 66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토론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미시건 대학의 필립 교수가 개발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6명의 소집단이 토의를 하는 겁니다. 토의를 하는 건데, 자, 1인당 1분씩을 줍니다. 1분씩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66이란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소집단이 토의하는 방법이니까 집단 중심 지도 방법이 됩니다. 자, 1번에 도제학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도제학습 한번 보시면 여러분 도제라는 게 뭐냐면 숙련자가 있어요. 경험 있는 숙련자. 그 사람들에게 배우는 거거든요. 맨투맨으로.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답입니다. 2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5번 문제는 쉽죠. 다수의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양의 지식을 전달한다. 뭡니까? 강의 아닙니까? 강의가 바로 그거죠. 네, 다수의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단시간에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뭐 멘토링이나 패널 토잉이나 브레인스토밍이나 심포지움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소집단을 대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앞에 문제를 보면 24번의 해설에 보면 뭐 도제라든지 CAI라든지 원격 교육, 카운슬링, 그 다음에 직접 개별 수련, 그 다음에 현장 경험, 개인 체험 프로젝트, 인턴십. 이 인턴십도 마찬가지 개인 대상이라는 걸 알아놓으셔요. 이거는 도제 제도와 현장 경험을 조합한 방식이 되겠고요. 다중미디어 학습, 그 다음에 약점 학습, 이런 것들이 약정 학습, 우리가 계약을 맺어서 학습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개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여기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소집단 방법, 집단 방법이라고 정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과 좀 구분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있는 뭐 1번부터 5번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이제 집단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시고 각자의 개념은 어느 정도 아실 걸로 믿습니다. 패널 토의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모여요. 소집단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직접 토의하는 거죠. 전문가 토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뭐 심포지엄 같은 경우는 비슷해요. 패널 토의랑 비슷한데 이제 다만 대중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전문가들 질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심포지엄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아시겠죠?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26번 문제 들어갑니다.